황희찬이 PK를 실축한 진짜 이유는 바로 홍명보 때문이다. 황희찬의 PK 실축 이유가 팬들 사이에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황희찬이 폼이 나락으로 가서 저 모양 저 꼴로 PK를 찼다는 맹비난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황희찬의 PK가 그의 실축처럼 포장되고 있는데 다른 각도의 화면을 보면 이건 완전히 답을 정해놓고 진실을 조작해 선수를 묻어버리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말하면서 황희찬의 PK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황희찬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홍명보의 잘못으로 공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팬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와의 경기를 졸전으로 마친 한국의 경기력에 대해 국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면서 홍명보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는 9명의 주전 선수가 빠진 실제로는 2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수 구성인데 한국은 이 팀을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겨우 이겼다는 사실이 문제가 많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3백이냐 4백이냐를 떠나서 그냥 못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너무 활용을 못한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월드컵 가서 3전 전패 10골 이상 얻어맞고 질 것이라는 혹평을 쏟아내는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 팬들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이날 경기에서 황희찬이 보인 PK 실축에 대해 조롱하면서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 다음에는 국대 경기에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1대 0으로 한국이 앞서가는 후반 70분경 황희찬이 좌측을 돌파해 들어가는 중 상대 수비수가 손을 쓰며 잡아당겨 PK를 얻어내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황희찬은 이 귀중한 PK를 골키퍼의 거의 정면으로 차버리면서 날려먹어 이 장면을 본 팬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폼이 한번 나락으로 가더니 회복이 될 기미가 없다고 조롱하면서 옆집 뽀삐도 저런 식으로 차지 않을 것 같다고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 역시 내가 차도 저거보다 강하게 찰 수 있을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소녀슛 하는데 진정한 소녀슛의 달인이다. 국가대표가 저 따위로 힘없이 공을 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는데요. 한 축구팬은 심지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황희찬이 PK를 못 넣은 진짜 이유라면서 황희찬이 슈팅하기 전에 디딤발을 놓는 방향이 오른쪽인데 이것은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시도하는 듯이 상대 골키퍼에게 사인을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하며 하지만 실제로 공은 반대로 차는데 이렇게 심하게 꺾어 차느라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공이 소녀슛이 된 것이다. 진짜 한심한 슈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다른 팬들은 황희찬은 중요한 상황에서 PK를 성공시킨 전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을 대신해 PK를 넣어 한국의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 한 장면만으로 황희찬이 PK를 못 찬다는 프레임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반박이 못마땅한 한 팬은 황희찬은 프로에 와서 통산 총 13번의 PK 슈팅을 했는데 국가대표에서 10번, 클럽에서 3번을 했다라고 제시하면서 그 중에 성공은 9회, 실패는 4회를 해서 성공률이 69.9%이다. 통산 PK 성공률이 80%는 돼야 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황희찬이 PK를 못 차는 게 맞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카메라 각도를 황희찬의 뒤에서 보는 장면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 설명이라고 말하면서 황희찬 정면에서 비추는 카메라를 보면 황희찬이 공을 잘못 찼다는 지적은 의도적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조작된 설명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황희찬이 공을 차기 직전에 디딤발의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서 상대 골키퍼를 속이려는 동작을 한 것까지는 팬의 설명이 맞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황희찬의 슈팅은 정확하게 발 안쪽으로 공을 차는 모습이다. 발등으로 차지 않고 발 안쪽으로 차니까 뒤에서 보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발 안쪽에 임팩트가 된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디딤발의 반대로 공을 차려다 보니 방향을 골대 구석으로 차는 것이 좀 모자랐을 뿐이지 공 자체를 엉뚱하게 차서 폼이 나락으로 갔다는 둥, 원래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라는 둥의 지적은 답을 정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아주 비겁하고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황희찬이 공을 정확하게 찼다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공을 너무 골키퍼 정면으로 찬 거 아니냐. 정말 형편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사실 황희찬이 PK를 차기 전에 상대 골키퍼가 엄청난 역대급 반칙을 저질렀지만 심판이 이것을 놓치면서 골이 안 들어간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말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이어
PK 상황에서 골키퍼는 키커가 슈팅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두 발 중에 하나가 골라인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 두 발이 키커가 슈팅하기 전에 골라인에서 떨어지면 반칙이기 때문에 공이 골대를 벗어나거나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골문 안으로 들어와 골키퍼가 막으면 다시 킥을 해야 하는 게 축구의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황희찬이 PK를 차기 전에 상대 골키퍼의 두 발이 골라인에서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온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무조건 다시 슈팅을 해야 한다. 이 간발의 차이는 프로 선수, 특히 국가대표팀 간의 수준 높은 경기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홍명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홍명보는 벤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각 심판에게 어필, VAR실에서 이 상황을 다시 살펴보게 항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하지만 홍명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가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홍명보는 그라운드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어 각도상 골키퍼가 발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황희찬은 그렇게 편을 들고 왜 홍명보는 조그마한 실수만 하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명보가 받는 1년 연봉이 20억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홍명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변에 코치들이 있는 것이다. 이 코치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은 경기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 분석팀이 촬영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무선으로 전달. 이것을 옆에 있는 코치가 홍명보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분석팀이 이것을 놓쳤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전달을 했는데도 항의를 안 했다면 홍명보는 정말 쓰레기 수준의 감독이라는 것이라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황희찬의 PK는 잘못 찬 것도 있지만 상대 골키퍼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플레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훨씬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골대 반대편에서 비추는 카메라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황희찬이 공을 차기 전에 상대 골키퍼의 두 발이 정확하게 골라인에서 떨어진다. 이걸 20억 받는 감독이 놓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노릇이고 감독이 놓쳤다 해도 코치진이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홍명보가 직접 포르투갈로 날아가 선임한 코치들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홍명보가 망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최고의 황금세대 전체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홍명보를 내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법 비리 채용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월드컵에 못 나가도 좋다. 홍명보를 경질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